이혜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이 아주 여름방학 동안 즐겁게 이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정말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주제를 이렇게 보내오신 걸 봤을 때, 독서와 영화 이래서, 독서와 영화에 대해서는 뭐 많이 얘기했는데, 독서와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싫은데, 그냥 난 딴 얘기할 건데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처음에 딱 하는 거 보니까, 말씀들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독서와 영화를 했어야 하는데 내가 이 준비 안 돼서 어떡하나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일단은 한번 독서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태어나서부터 한 20년 동안 계속 한옥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20살 무렵에 무슨 이제 이 엉성한 양옥집으로 이제 이사 간 그다음부터는 한옥에서 전혀 살지를 못하고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옥에서 어렸을 때 살 적에는 왜 우리가 이런 한옥에서 살아야 하나, 남들은 다 뭐 2층 양옥 뭐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린 여기서 살고 있지?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2층 양옥집에 가서 사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그런 집에 가서 살아보니까 또 별로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한 80년대 초반 무렵에 아주 얇은 책 3권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 하면은 열화당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한국의 아주 그야말로 대표적인 전통 가옥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때 이제 소개한 이 집들이 어떤 집이냐 하면은 우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강릉의 선교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기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김동수 가옥이라고 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갖고 왔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찾아보면 다 집에 있을 텐데,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한 집이 뭐냐면, 그건 이제 한 집이 아니라, 안동 하회마을에 있는 또 여러 집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충효당이라든지, 유성룡과 관계된 충효당, 그리고 이제 유성룡의 형님이 이제 또 이 형님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제 이 종가로 내려갔던 양진당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집들을 소개한 그런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옥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옥과 관계된 책들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뭐 이제 살 수 있는 건 사고, 살 수 없는 책들은 도서관에서 이제 빌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찾을 수 없는 책은 무슨 또 문화재 무슨 진흥원 이런 데 가서도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렇게 깊이 있게 그걸 보게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역사와 연륜과, 그 다음 또 어떤 건축 기술과 또 가구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게 정말 복잡해서 그냥 그런 얘기들은 이렇게 넘기면서 이제 보게 되고, 제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은 이 평면 배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설계도, 그러니까 배치도죠, 말하자면 평면도.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봤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냥 이 책만 보고 있는 게 좀 답답해가지고, 그럼 한번 좀 이런 집들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 있는 집들, 그 다음에 또 지방에 있는 집들, 이런 데를 주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주소만 가지고 찾는 게 아주 쉽진 않은데 또 그런 대로 찾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멀리는 못 가고 이제 당일치기가 가능한 곳들을 이제 봤죠. 그래서 이제 갔던 곳들이 이제 예산에 이제 김정희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가면은 꼭 그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말하자면 문화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갈 수 있는 집들을 몇 군데 이제 이렇게 보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다녔죠. 그리고 아산, 그 다음에 외암리 마을, 그 다음에 또
여주에 이제 그 민비 생가가 민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명성황후 생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명성황후 생가 옆으로 또 감고당도 옮겨지고 뭐 그래서 굉장히 잘 복원이 그러니까 복원이라기보다 아무튼 잘 꾸며져 있는데 그때는 딱 아주 그야말로 이 그 집 한 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거꾸로 기역자, 거꾸로 된 기역자하고 옆에 이제 별채가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이 조상들 묘역이 있는 그런 정도만 딱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여주에 간 김에 신립사도 보고 세종대왕릉도 보고 뭔가 굉장히 그 무슨 차를 갖고 다닌 것도 아니고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하루 늦게까지 밤중까지 이제 그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렇게 보고 다니긴 하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뭔가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아주 손쉽게 그림 물감 같은 거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 물감을 갖고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수채화를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도한 게 아산에 있는 맹시행단이라고 하는 그 고택이었는데 그걸 이제 그렸어요. 근데 그걸 아니야 전혀인데 그게 반전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와서 우리 친구들한테 딱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다 이구동성으로 이게 무슨 수채화냐. 이건 수채화의 기본도 안 되어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린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5살쯤 됐었나? 그 친구한테 이제 보여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무 좋다. 너무 그림 잘 그렸다. 이거.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 꼭 공장에서 나온 그림이야. 그러니까 제 그림의 수준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는 그날로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포기를 하고 그냥 열심히 이제 보고 다니기만 했는데 글쎄 만약에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계속 그 수채화를 그렸다면 조금 그래도 뭔가 경지에 올랐을까 지금 생각하면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때로서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림을 그릴 일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또 지방으로 다니는데 사실 여의하지는 않았어요. 뭐 여간에서 이제 시간 내기가 쉽진 않고 또 당일로 다니기가 그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기가 이제 좀 쉽진 않고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했던 거는 역시 이 서울을 이제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웬만한 문화재 그 한옥이라고 하는 거는 웬만큼은 다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못 봤던 것도 있고 몰랐던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도 보면은 뭐 이렇게 새로 뚝뚝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갔던 곳 한 군데가 이 수서동에 있는 광평대군 뭐 이 종택인가 뭐 이제 그런 데였는데 이게 87년인가 제가 가봤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렇게 갔다 온 다음에 한참 뒤에 2000년대 초반인가 20세기 말인가 보니까는 제가 갔던 그 집이 필경제라고 하는 이제 한정식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집을 찾아가겠다고 그 수서동 쪽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의 그 집은 아주 약간 비탈진 언덕으로 올라가는 조그마한 오솔길 같은 그런 곳이었고, 뭐 이렇게 이쪽으로는 막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이 보이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웬 대로가 이렇게 막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뜻 이 집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집도 있었고, 이제 그 뒤로도 또 새롭게 그 문화재로 이렇게 또 지정된 그런 곳들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보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송대학에 온 다음에는 저희가 출석 수업 때문에 이제 출장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출장을 갈 때는 하루 정도 말미를 좀 둬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이렇게 많이 좀 보고 다녔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서 이제 봤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뭐 구례의 운조루라든지, 예, 그 다음에 또 뭐 함양에 있는 정시고택, 예, 뭐 거기도 갔었고, 함양이 정시고택 말고도
그 한옥들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마을 이름이 뭔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을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기도 하고 조금 알려지기도 한 데가 녹전제라고 해서 지금은 일종의 이제 한옥 민박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그런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고택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안동 하회마을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정주 양동 마을, 예, 그때 또 갔었고, 뭐,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뭐, 차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뭐, 어디 여행을 간다 하면은, 그 중에서 그 여행지에 있는 어떤 한옥들, 뭐, 이 문화재들, 이런 데를 많이 좀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뭐, 상주의 양진당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말하자면, 2층 가옥인데요. 그러니까 한옥에서는 좀 드물게 2층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이렇게 높은 그런 그 높게 집을 지은 거죠. 그리고 아래층을 또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가옥인데 그것도 굉장히 제가 이 평면도를 보고서는 가고 싶었던 그런 곳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방송대 오고 이제 그런 다음에 갈 수 있었죠. 예.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뭐 또 갔던 데가 어디가 있었을까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 방송대 초기에는 좀 그러고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좀 저도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는 몸도 굽겨지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별로 잘 못 가고 있는데요. 요 근래 제가 이 새롭게 찾은 그 한옥은 몰랐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별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거나 검토를 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이제 알게 된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 서부역 건너편에 정명국 가옥이든가 정병국 가옥이든가 마포 만리도 예,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1930년대에 지어진 그런 가옥인데 예 가옥인데 그것도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대지가 70평 정도 되는데 이제 70평 안에서 행랑채, 사랑채, 안채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가옥인데 또 아주 그 특이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꼭 문화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뭔가 이거 조금 특이한데 싶은 그런 한옥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한옥들이 요즘에는 이 음식점이 됐거나 네. 아니면은 또 카페로 돼 있거나 그래서 이제 쉽게 또 접근하기가 가능해진 그런 집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물론 그야말로 무슨 그 강릉의 선교장이라든지 또 뭐 김동수 가옥이라든지 안동의 그 가옥들이라든지 그야말로 아주 그 전통적인 그런 그 한옥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한옥을 알게 된 게 이 서울에 있는 도시명 한옥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이 감정적인 애착이 가는 게 그야말로 막 뭐 주랭랑이 있고 사랑채가 있고 안채가 있고 이런 그야말로 전통적인 큰 그런 한옥보다는 도시명 한옥이 좀 더 정이 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된 한옥들도 사실 요즘은 좀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한옥들을 이제 보고 다니는 게 또 큰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좀 빼먹었는데 물론 강릉 선교장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강릉 선교장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열화당 자체가 사실은 그 강릉 선교장의 그 후손이 하시는 출판사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강릉 선교장을 이제 특별히 다뤘던 건데 그때 그 책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강릉 선교장이 아직 완전히 복원되지는 않았던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복원도 해놓고 또 옆에 이제 다른 뭐 건물들, 부속 건물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은 조금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고즈넉함 이런 것보다는 약간 너무 열려 있다는 그런 느낌 같은 게 들어서 아쉬운 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래서 강릉에서는 강릉 선교장보다는 그 허난설원 생각 좀 생각은 맞겠죠 아마 그 가옥이 그 초당 허난설원 가옥이 조금 더 저는 고즈넉함 그런 것을 이제 더 갖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새로 요즘 가본 대로 그 마포 가옥을, 마포가 아니라 만리동 가옥을 얘기했지만, 또 하나 이제 새롭게 좀 이렇게 관심이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 경복궁에 있는 지복제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그 전에 이제 경복궁의 그 향원정 뒤쪽은 군인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공개되질 않았었죠. 그냥 향원정에서 딱 끝났었죠. 무슨 뭔가 담벼락 같은 게 막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뒤편까지 다 공개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또 복원도 하고 건물들을 새로 공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복궁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이 경복궁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뺑 돌고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다리가 아프다는 그런 그 생각도 드는데, 거의 끄트머리쯤에 있는 건물이 바로 이제 지복제입니다. 그 고종이 서재로 썼다는 그런 건물인데요. 약간 중국식 양식을 이제 많이 이제 곁들인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 지복제를 뭘로 쓰고 있냐 하면은 자그마한 그 도서관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전까지는 그 도서관으로 썼는데, 제가 한 6월쯤에 그 지복제에서 정말 컴퓨터를 들고 가서 한 2-3시간쯤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 전혀 냉방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건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냥 앞뒤로 바람이 다 통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결심하기로는 내가 이 이후로도 좀 여기로 와가지고서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막상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뭐 더욱더 못 가보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일종의 이제 취미생활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이제 여행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기왕이면 뭐 하나의 어떤 테마를 정해가지고 여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독서를 하시든지 또 그 테마에 따른 영화를 보시든지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탐색을 뭐 꼭 멀리 가서 하실 필요 없이, 그러니까 뭐 지방을 방문하고 그러는 것도 좋겠지만은 내 주변에서 찾아본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그런 그 한옥들을 돌아보면서 뭐 북촌, 서촌 이런 데도 많이 갔지만, 그 한옥들이 몰려 있는 이 성북구, 뭐 도남동, 동서문동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해화동, 명륜동, 그리고 지금도 많이 다녀요, 학교에서도.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과 뭐 좋은 점이 2가지가 다 있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다니면서 이 한옥 너무 괜찮다, 나 이런 데서 살고 싶어, 뭐 이런 한옥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면서, 그게 이제 무슨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거, 다가구 주택 같은 걸로 이제 변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조금 땅이 좀 넓은 경우엔 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아쉬운 점이고, 또 하나 좋은 점이라면 뭐가 있냐면, 왜 그렇게 집을 짓지 못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조건이 안 되는 집들. 예를 들면 너무 골목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새로 지을 수 없다든지, 이런 집들이 하나씩 둘씩 카페나 또 이 음식점으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야말로 한옥을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그 점도 있다는 점, 그런 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집들이 이제 공개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정말 지복제 얘기도 했지만, 제가 말씀을 너무 두서없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새로 그 공개되고 있는 집 중에 한옥은 아니지만 저쪽 그러니까 거기가 서촌도 아니고요. 거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거기가 행천동인데 딜쿠샤라고 하는 그런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은 이제 한국에 와서 그 광산업을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테일러죠, 아마 이름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어서 그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살았던 집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 3.1운동 관련해서 그 3.1운동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하자면은 외국으로 그 사건을 알렸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 또 좀 일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해가지고 결국은 추방이 되죠. 추방이 되고, 이제 그 집은 제대로 보존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고
무연고자들이 막 이제 살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다시 좀 가꾸고 뭐 이제 복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반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도 가서 그 집을 봤는데, 아주 그 좋은, 그러니까 2층도 아니고 3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하까지 해서 한 3층 집이고 정말 그 좋은 집입니다. 근데 제가 그 집을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한국이라든지 한국 문화나 한국인에 대한 그 관심이라고 할까 이해가 깊었다라고 하는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배치가 상당히 한옥적인 그런 그 배치를 차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이 거실 내지는 응접실이 있는데 이 거실이 거의 대청마루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 양쪽으로 공간이 이렇게 또 있는데 말하자면은 안방 공간, 또 건넌방 공간, 그런 식으로. 물론 이 안방 공간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개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어요.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여러 그 기능에 따라서. 또 건넌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양쪽으로 방이 한 두세 개씩 이렇게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일종의 이제 겹집 한옥 양식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왜 한옥에서 사랑채 안채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 사람은 1층은 사랑채, 2층은 안채, 그런 식으로 이제 수직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식으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이제 느꼈는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지금 아주 그냥 많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옥 구조하고 완전히 배치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실과 부엌이 중심이 돼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방들과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겹집 한옥 양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한 20살까지 한옥에서 살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한옥하고는 정말 관계없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옥하고 아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러한 이제 시대에서 한옥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응용하고, 우리의 말하자면 전통이고 우리 몸과 어떤 정신과 마음, 감정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한옥적인 생활 양식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완전히 동떨어지게 살지만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런 점에서 한번 계속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옥에서 살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한옥을 짓고 산다든지, 한옥을 사서 산다든지, 그럴 자신 없고, 그 관리할 자신이 전혀 없고요. 저는 그냥 아파트에서나 살 생각이에요. 그냥 편하게. 그렇지만, 우선 일단 비교적 이제 대중에게 오픈되어 있는 한옥들을 많이 방문하고, 한옥을 정말 좀 느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필 선생님이 그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만, 아마 그런 어떤 한옥적인 그런 그 장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삶에서 뭔가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테마를 택하시든지 간에 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한옥을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책을 쓰겠다는 그런 생각도 아니고, 또 한옥에서 살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열화당에서 나온 책들을 접한 이후로 거의 한 30년 정도를 계속 한옥을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그러고 살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좀 그렇게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뭔가 어느 날 뭔가 끌리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걸 한번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탐색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느껴보시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두서없는 말씀 죄송합니다. 예. 네, 선생님 저 너무 재밌게 예, 잘 정말 들었고요. 재밌네요. 예, 선생님의 어떤 삶의 어떤 한옥과 함께한 여정도 제가 들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느꼈던 거는 조만간에 선생님을 모시고 서울 한옥 답사를 다녀야 되겠다. 예.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저는 그냥 느끼는 거고요. 아마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좋은 말씀을 주실 분들이 남경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임필려 선생님도 네. 계시고 그래서 좋은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선생님께서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동네 와보셨어요? 네, 서천모에 많이 갔죠. 서천 말고. 저는 사실은 딜쿠샤 바로 밑에 사는데 이은열 한 번도 안 바로 가봤어요. 가셨어요. 저 이야기만 듣고 예. 딜쿠샤가 네. 딜쿠샤가 그 사진. 정말 그 위에서 지금 그 번역이 돼서 책도 나왔거든요. 아, 호박목걸이라는 책이 네, 나왔고 네. 살았던 사람들의 네. 그래서 그쪽에 그 딜쿠샤에서 위에서 보면은 그 거기가 다 이제 지금이야 뭐 집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집이 없고 이제 다 이제 거의 언덕에 그 딜쿠샤만 있는 네. 도시여가지고 네. 딜쿠샤에서 보면은 서정훈 형수가 다 보여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다 안에가 보여서 그때 있던 예. 유명한 집이 홍란파 가옥장. 네, 예, 서천도 예, 예, 바로 예, 있죠. 예. 네. 이상 세계의 도시와 건축했습니다. 아, 저희가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근데 더 이야기 할 이야기가 많겠지만 저희가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조만간에 다녀와서 네. 다시 말씀을 현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벌써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썼던 책들이 이제 뭐 절멸과 갱생사회도 있고 질병 낙인도 있고 뭐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등등등이 있는데요. 책 이야기 말고 가볍게 영화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생일이기도 했고 또 집이 너무 더워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극장 나들이를 했는데요. 시원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극장에 가득가득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코로나가 약간 좀 끝나가는 모양이구나. 이제 뭐 저기 뉴스에서는 다시 확진자가 뭐 증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봤느냐? 탑건 매브릭을 보았습니다. 탑건 전편이 아마 1986년도에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는 1987년도에 개봉이 됐다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지고 그 탑건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그대로 이번 탑건 매브릭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헐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를 보면은 대부분은 CG로 찍혀져 있죠. 사실은 한 20년 전에 주라기 공원이 처음 나왔었을 때 저희 CG를 보고 공룡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CG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훨씬 더 이제 복잡한 것들을 다 구현을 하지만 최근에 나온 어떠한 그 CG로 된 기술, 진보된 기술로 만들어지는 영화를 봤었을 때 예전만큼 그런 감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CG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실사로 다 찍혀져 있는 액션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 배우들의 어떤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전달되는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저는 이게 약간 그 스포일러를 해도 괜찮을 게 이 영화는 스토리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액션을 보러 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전에 어떤 그 비행기를 모는 전투 기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모는 어떤 비행기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 무엇이 중요해졌느냐 AI라던가 드론으로 전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조종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간 그 20대 때 탐 크루즈를 보다가 시간이 훨씬 지나서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탐 크루즈가 자신의 어떤 조종사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직업이라고 하는 것, 기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공부하는 건 역시, 어느 순간에 AI로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기술의 진보만 몰입하다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관계라든가 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조금한 기술들,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액션 영화입니다만 액션도 충분히 멋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제 볼만한 영화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의 이 탑건이라고 하는 영화가 갖고 있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이필련 선생님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1986년도에 탑건이라고 하는 영화가 처음 등장을 했었을 때 이제 미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추락해져 가고 예전만큼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떨어져 가고 미국인의 어떤 자부심이 떨어졌을 때 이제 80년대에 이제 레이건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서 과거의 어떤 미국의 어떤 영광을 재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탑건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고, 이 영화가 미국이 여전히 건재하구나, 미국이 여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영웅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준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당시에 미제국주의적인 어떤 영화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2022년도에 이 탑건 매버릭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었을 때 점으로 가는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국제 정책 속에서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어떤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영화에서 약간 엿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책들도 있고 좋은 영화들도 있지만 그냥 여름방학 동안에 시원한 극장에 가가지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학기 중에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문교TV 찍은 것 중에 아마 가장 긴 문교TV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약간 훨씬 더 시간을 짧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예상했던 거 외에 선생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긴 시간 이렇게 문교TV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저기 방학 동안에 아마 이제 책도 읽으시고 영화도 읽으시고 영화도 보셔야 되고 다양한 바쁜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여튼 이 더운 여름날 건강하게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 또 힘을 비축하셔가지고 또 2학기도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8월 달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